까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오늘은 역대 나스닥의 하락장과 현재 나스닥의 위치, 그리고 현재가 진짜 엄청난 하락장의 초입인가, 역대 하락장과 비교 분석하면서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10월 28일 현재 세배 레버리지 TQQQ의 고점 대비 하락 상황입니다. 7월 19일 대비 10월 26일 최저점 기준으로 35%가 하락 중이죠. 기간은 99일 동안 계속 하락하고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배 ETF인 QQQ 나스닥 1배 레버리지 기준으로는 11% 하락이죠. 과연 이 11%의 하락이 어느 정도 수준인 것인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 최고의 하락장으로 꼽히는 닷컴 버블, 2000년의 닷컴 버블은 미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발생한 광적인 투기로 인한 투매 현상으로서 2000년 이후부터 엄청난 투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닷컴 버블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는 2000년 3월부터 약 3년 동안 994일 동안 하락하면서 나스닥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닷컴 버블이 윗골이 최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무려 17년, 2017년,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하락장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스닥은 역시 닷컴 버블을 겪었고 지금까지도 이 닷컴 버블의 고점의 근처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닥에 장투를 하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죠. 미국은 회복하지만 한국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역대 하락장 두 번째,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만 브라더스 파산 2008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신용 등급이 낮은 고객들이 저금리 대출 남발하고 나중에 이 대출금을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대출금 미회수로 파산을 하고 연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 연쇄 금융기관의 파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의 공매도 사건이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100QQQ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 약 54%를 하락하게 됩니다. 하락 기간은 518일, 1년 6개월 동안 계속 하락한 거죠.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 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약 3년 3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었죠. 그럼 세 번째 하락장, 바로 코로나19,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하락장입니다. 코로나19는 2020년 2월 우한 코로나19 발발로 주가가 짧고 아주 강하게 타격을 준 사건이죠. 하지만 이후 미국의 양적 완화와 돈 뿌리기 등으로 V자 반등을 하고 이후 주식시장은 대호황을 맞았습니다. 어쨌든 100QQQ 기준으로는 30%가 하락했어요. 하지만 하락 기간이 굉장히 짧았죠. 33일, 약 한 달 동안 하락하고 그 다음에 V자 반등. 하지만 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약 107일, 3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하락은 빠르고 강하고 상승은 느리고 약합니다. 코로나19 하락할 때도 굉장히 빨랐고 올라갈 때도 상당히 빠른 속도였습니다.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죠. 하지만 하락은 짧고 상승은 깁니다. 하락은 강하고 짧고 상승은 약하고 깁니다. 그래서 하락을 숏이라고 부르고 상승을 롱이라고 부르는 거죠. 롱숏의 명명 이유입니다. 코로나19 때 세배 TQQQ 기준으로는 약 72% 하락, 엄청나게 하락한 거죠. 그럼 역대 하락장 네 번째, 바로 작년이죠. 작년의 하락장이 정확하게 명명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월 금리 인상, 코로나 버블 이렇게 제가 그냥 명명을 해보았습니다. 파월 금리 인상은 코로나19로 억지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양적 완화, 돈 뿌리기 등으로 집값의 상승, 주식시장의 대호황을 맞았죠. 그로 인해 물가가 미친 듯이 상승하고 주식시장도 버블이 발생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버블을 꺼트리기 위해서 파월은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러우 전쟁도 발발하면서 긴 하락장이 발생하게 되었죠. 하락은 약 400일 동안, 무려 1년 1개월 동안 고점 대비 37%가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직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23년 7월에 고점에 약 5%로 근접하였으나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갖고 있는 거죠. 또한 TQQQ 기준으로는 83%나 하락했습니다. 꼭대기에서 산 사람들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100QQQ가 거의 전고점에 달했던 23년 7월에도 TQQQ는 46달러 부근으로 고점 91달러 대비 약 절반밖에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세배 레버리지의 괴리율 때문이죠. 이래서 세배 레버리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3배에 몰빵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죠. 이 상황에서 다시 1배 QQQ가 전고점으로 난스탑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TQQQ는 91달러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배 레버리지는 절대로 고점에서 몰빵을 하면 안 됩니다. 보조지표가 저점을 가리키는 저점에서 매수를 하되 저점에서도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최후의 물타기 시드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어쨌든 다시 현재 차트로 와서 10월 28일 미국 증시는 QQQ는 고점 대비 약 11% 하락 진행 중이고 기간은 99일 동안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닷컴 버블, 리만 브라더스, 코로나19 그리고 작년에 금리 인상에 비하면 지금은 전혀 공포스럽지 않은 하락장인 것입니다. 좀 더 하락장의 예시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바로 상승장에서 잠시 찾아왔던 단기 하락장입니다. 차트는 1배 레버리지인 QQQ 기준입니다. 21년 8월 그리스 그리고 9월 미국 신용 강등 사태로 QQQ는 고점 대비 16% 하락하였습니다. 하락 기간은 28일이고요. 그 다음 15년 8월 중국발 아시아 증시 대폭락으로 1배 QQQ는 고점 대비 25% 하락하였습니다. 하락 기간은 42일이고요. 그리고 2018년 10월 무역 분쟁으로 1배 QQQ는 고점 대비 23% 하락하였습니다. 하락 기간은 84일이고요. 이 세 개의 하락장 또한 상승장에서 잠시 찾아왔다가 다시 차트를 모두 우상향으로 돌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현재 하락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끼워 넣어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고금리,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인한 하락장입니다. 현재죠. 1배 QQQ는 고점 대비 11% 하락 기간은 99일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 상승장에서 잠시 찾아왔던 단기 하락장의 세 가지 예시와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됩니까? 20%를 하락해도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상향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하락장은 명확하게 말해서 하락장이 아닙니다. 그냥 1배 QQQ 기준 11%의 하락 수준은 하락이 아니에요. 그냥 횡보입니다. 상승장에서 잠시 찾아왔던 단기 하락장인 이 세 가지 예시와도 전혀 비빌 수가 없는 하락률이라는 거죠. 지금은 제가 분석하기로는 하락장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공포스러운 것은 이러한 중형급의 하락률이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현재는 짜증의 상태죠. 두려움은 주가가 확 내렸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아직은 명확하게 하락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나스닥 월봉 스토캐스틱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스토캐스틱 보조지표고요.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만 브라더스,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금리 인상. 정확하게 맞진 않지만 약 10년 주기로 스토캐스틱이 우물을 팝니다. 그럼 작년에 큰 우물을 팠는데 올해 또 우물을 팔까요? 향후 과거 20년 동안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더 내릴 수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지금으로부터 10% 정도는 더 내릴 수가 있습니다. 10% 정도가 더 내린다 하더라도 월봉상의 중앙 이평선 부근이라는 거죠. 장기적인 초장기적인 하락장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 10%가 더 내려도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2023년 10월 28일 현재 저의 전 영상과 전전 영상을 보면은 저는 패닉셀의 플랜 C를 가동하고 기술적 반등으로 이평선이나 하락 저항선을 터치하는 순간에 매도를 하는 플랜 C를 가동한다고 했죠. 어쨌든 플랜 C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공포에 매수해야 됩니다. 이전 공포지수 최저점인 18 또는 17 부근이 온다고 하면 저는 바로 플랜 C를 가동할 것입니다. 저는 플랜 C를 가동하지만 절대로 강요하진 않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개미가 이길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 여러분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버를 시작하고 맨 처음 영상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겁니다.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 말은 쉽지만 아무나 할 수 없으며 절대로 아무나 따라 할 수도 없습니다. 철저한 분할 매수, 분할 매수와 계획 그리고 작전이 필요합니다. 싸게 사고 비싸게 판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직접 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하락장에 대한 분석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말이다. 존 템플턴. 그럼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